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은 이런 게 양극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은 2차전지주,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초전도체 테마주, 이런 몇몇 가지 섹터와 테마주들은 시장의 지수를 주도할 만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막 2배, 3배 오르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10배 오르고 막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모든 얘기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계좌를 살펴보면은,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이런 주식 말고요, 보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시장 지수는 그래도 나름 많이 회복을 했는데, 얘는 동기간 동안에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반토막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더 심한 것들도 있고, 뭐 앞에서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이런 데서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오래된 물린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저점이네, 저점에서 잘 다져지고 있네 라는 생각에 어딘가에서 이제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흐름을 맞게 되면서 손실을 보게 됐고, 어디선가 손절해서 손실을 받든 아니면 가지고 있어서 물려있든 어쨌든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왜 이런 종목에 물려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이 종목도 언젠가는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다른 종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 파라다이스라는 이 종목처럼 이렇게 하락을 쭉 하고 저점까지 깼다가 수급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잖아요. 갭상승을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계속 물도 타게 되고 홀딩도 하게 되고 저점 깨는 것도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하죠. 지금 이렇게 돼서 그나마 좀 웃을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종목을 들고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지금 캠시스 종목 들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2번, 3번 반복하면서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최대한 좀 오늘은 이과적인 영역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충분히 이해되게끔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단순히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삼각형 같은 게 좀 나오죠. 요런 포인트, 주가의 흐름을 투박하더라도 선으로 쭉쭉쭉쭉 이어 붙였었을 때 어떤 구간에서는 삼각형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삼각형이 나올 것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와 배치된 상황을 고려하면서 내가 매매할 때 비중을 컨트롤 한다라고 좀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어떻다, 삼각수렴이다, 아니면 주가가 어떻다, 거래량이 어떻다, 막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놓고 일단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삼각형을 생각해주면 좋아요. 위로 보고 있는 정삼각형과 아래로 보고 있는 역삼각형, 요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상황을 암시하는 앞전의 상황을 한번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고민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여기 각각의 꼭지점 부분이 항상 고민이 돼요. 근데 꼭지점에서 뭔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실전에선 꼭지점을 벗어날 때 뭔가를 어떻게 한다가 더 현실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이 이뤄진다라고 일단 개념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서 활용할 때 장단점, 여기서 활용할 때 장단점, 여기서 뭔가를 할 때 장단점, 여기서 뭔가를 활용할 때 장단점, 여기서 뭔가를 활용할 때 장단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매수, 매도, 기다림. 이 세 가지를 각각의 장단점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옷을 선택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다라면은 반드시 마지막 지점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할 건데 비중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거예요. 이 비중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여기서도 생각해 주면 좋은 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이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거죠. 지금도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뭔가 꼭지점에선 피하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이 위에서 선택이든 이 아래에서 선택이든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조금 다른 확실하게 방향이 나온 케이스로 가보면은 이런 종목이 되겠죠. 이 위에서 뭘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이 매수를 할 때 그러면은 비중은 어떻게 할 건데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정상이고요. 저는 보통 그렇게 흘러가고요. 여기서 매수의 비중은 그냥 이거는 좀 명확하게 느낌을 주기 위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또는 면적, 뭐 부피 어떤 식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이거 되게 크잖아요. 이건 되게 큽니다. 이거를 100으로 줬을 때 여기를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 크기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충 봐도 아무리 많이 줘도 한 20 주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느낌의 비중을 내가 사용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 나 이 개념을 인지 알았는데 나는 여기서 이미 계속 매수를 해서 여기서 비중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남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뭐 꼼수 같은 거는 돈 길어오는 거죠. 돈 갖고 와서 이 정도 더해주는 거. 근데 이때 너무 과하면은 보통 요때 투자자들이 비중 선택을 할 때 기대값에 대한 내가 얼마나 이거를 기대하고 있냐, 이 감정에 의존해서 이 비중을 선택을 많이들 하거든요. 여기서 1000만원 물렸는데 이거 되게 좋아졌어. 갑자기 기대감이 더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 한 2000만원 가지고 와서 뭔가 해봐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000만원이 들어가서 3000만원이 되면은 더 심하게 안 좋아지고, 이런 데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되게 좀 많이 힘들어졌겠죠. 이런 형태로 좀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건데, 비중 조절만 좀 차분하게 분리해서 하더라도 그 행동을 반복하면은 이런 상황을 풀어내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돈을 길어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비중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를 돌려야지, 매도도 하고 다시 매수도 해서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요런 상황에서, 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과는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목은 충분히 관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종목이 뭐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든 뭐 갭상승을 하든 이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네. 여기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이 전체 면적 대비 뭐 예를 들면 10% 20%다 그러면 10% 20%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새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로 들렸는데 맞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이 면적 대비 가지고 있는 비중을, 그만큼을 내 매매 안에서 매수 매도로 돌려준다인 거예요. 돌려준다가, 이거는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면서 최소한 그 정도를 비중을 돌려준다라는 개념이지, 단순하게 였다가 여기 500만원 있었는데 이 정도면 한 10% 정도 비중이었으니까 그냥 50만원을 추가 매수해주면은 해결된다, 이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동기 없잖아요. 그냥 매수만 계속 추가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돌아야 됩니다. 매수랑 매도가 최소한 50만원 이상씩 발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최소라고 했지만 한 번에 여기서 뭔가 크게 500만원인데 여기서 한 번에 크게 동일한 500만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300만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1000만원을 한다라든가, 이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예요. 왜냐?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했다가 여기서 틀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행동하지 말라는 거고요. 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돌리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총합, 매매 거래 대금 총합은 얼마든지 더 큰 값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값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보면 좋은 거고, 노리지 못하면은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매수하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꺾이거나 그러면은 멈춰야겠죠. 그러면은 딱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추가 매수가 굉장히 많은 성패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그거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남을 것 같아요. 순환을 시킨다는 것도 알겠고 매수 매도를 해서 이제 상황을 역전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 타이밍이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더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팔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여기서 보이는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다시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졌다가 뭐 이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게 만들어지면은 어떡할까, 뭐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멈추라고는 하셨는데 뭐 이 와중에 이제 손실이 또 발생이 될 것 같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은, 그러면 진짜 이거는 하염없이 괴로운 상황이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올바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점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올바로
했다면은 이런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자, 최초에 말했었던 이 삼각형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가 안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이 꼭지점, 각각의 꼭지점이 좀 뭔가 중요한 포인트, 고민이 되는 포인트고, 실질적인 행동은 꼭지점을 지나갔었을 때 뭔가를 선택과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꼭지점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뭘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매수, 매도, 기다림,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나한테 뭐가 유리할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명쾌한 설명을 원하기 때문에 명쾌한 정답도 원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정답이 내가 어떤, 이 앞선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정답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해주면 좋아요. 누군가한테는 매수가 정답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매도가 정답이에요. 매수가 정답인 사람은, 비중이 적었었던 사람은 이 상황에서 매수해주면 당연히 좋죠. 가격적 이점이 있으니까. 근데 앞에서 비중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흘려보내고 기다려도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의 정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 꼭지점을 보고 나서 여기서 뭘 할지 이 선택을 이어받아서 약간 개주, 릴레이 달리기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냐? 매수를 했었다. 여기서 매수를 하면 한 번에 끝내지 않겠죠? 매수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줬었던, 여기서 매수를 받아갖고 온 사람은 여기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매도해주는 게 좋죠. 왜냐? 여기서 받아온 물량은 이익이 나니까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었던 사람은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매수하면 될까요? 하면 안 되죠. 왜냐? 내가 불리한 상태에서 무너져서 매도를 했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여놓은 사람은 역설적으로도 매수는 여기서 해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흐름이 확실하게 전환되고, 그럼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나 손해 아닌가요? 더 싸게 팔고 비싸게 산 거잖아요. 이 순간적인 매매는 손해가 맞아요. 근데 이 행동을 해주는 거는 이 하나의, 이 조그만 면적의 매매가 남은 게 아니라 나한테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전체 비중이라는 훨씬 더 큰 면적의 덩어리가, 종목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좀 살을 내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중을 확보해야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 그 사람도 여기서 다시 전환되는 흐름에서 트라이 매수, 내려갈 때도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를 못한다? 그게 이제 하락의 비중 늘어나고 상승에는 비중 늘어나지 못하는, 그러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약간 약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여기서 매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기다렸다면은 왜 기다렸냐 라고 하게 되면 흐름이 진정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럼 언제가 진정된 건데 이 타이밍이 흐름이 좀 진정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흐름은 극단적인 예외 케이스가 아니면은, 내가 거부감이 없다면은 리밸런싱이든 뭐든 간에 매수하면서 컨트롤해 나가는 시점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요 상황 속에서는 도전해볼만 해요. 근데 도전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얼마나, 그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과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100% 맞는 정답의 무조건적인 타이밍적인 그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서 총 매매 대금, 거래 대금을 증가시키는 거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아까 말했었던 이 면적을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반복해서 기회가 주게 되면 여러 횟수를 통해서 그 거래를 키우는 거지, 한 번에 많이 해서 한 번에 뽕 빼야지,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올라갔었을 때 요게 나왔을 때 얘기고, 여기서 저까지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금도 그런 흐름을 타고 있죠.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가격적으로 조금 더 높을 때 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를 안 하게 되잖아요. 지금 같은 흐름 좀 자세히 볼까요? 나는 매수를 여기서 오면은 하려고 딱 덫을 놓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그러고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나는 안 했으니까 이 흘러가고 있었을 때 그냥
그냥 냅둘 수도 있어요. 그냥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아무런 뭐가 없었네? 그럼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한 행동과 여기서 한 행동은 이미 쌍둥이처럼 이 삼각형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자, 매도했었던 사람 여기서 매수 안 했으니까 매도만 됐었고 뭐 다른 조치 안 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림 선택해도 문제 없죠. 여기서 매수했었던 사람 여기서 매도하면서 이 두 개 파트너 맺어서 각자 해결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림 선택해도 상관없죠. 여기서 애시당초 기다림 생각한 사람은 흐름이 진정되면 매수하려고 기다렸던 건데 이 흐름 안 왔으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려도 문제될 거 없어요. 즉 이거는 가격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하락하는 거는 이거는 나를 이거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네 짜증나네 나를 약 올릴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내 매매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드는 게 관리에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조급해서 내가 서둘러서 내가 뭔가 먼저 이 안에서 뭔가 되게 큰 비중을 가지고 여기가 저점이야? 이거 꼭지점 맞춰야지. 그래서 저점과 큰 비중을 여기서 사용했었다. 그 사용한 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흐름에서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은 이 하락 상황이 그렇게 부담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어떻게 또 관리하나요? 요 상황은 두고두고 반복될 거예요. 두고두고 반복된다는 거는 두고두고 요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냥 작은 길처럼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이 파동 하나하나에 각각의 조금 더 큰 파동, 조금 더 작은 파동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값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그만 긍정적 행동을 쌓아가게 되면은 이 합산값이 결국에는 이 큰 면적, 크게 물렸었던 내 행동의 잘못된 마이너스를 다 상계 처리하고 커버하고 그러고 나서도 플러스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제 왜 어려울지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설명을 많이 하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왜 그런가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완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 왜 도대체 여기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올라가는 시점에서 왜 매수를 하라 그러지? 그리고 이러다가 만약에 봉이 깔리면은 여기서 또 갑자기 기다리라 그러고 엇박자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단 그게 아니에요. 보통 떨어질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한다. 그냥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도해야 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뭐 여기서 사가지고 위에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물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물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매도 조금 하고 여기서 물리고 매도도 못하죠.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여전히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가 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매수하다가 여기까지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물타기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가지고 이제 와서는 이제 마음이 너무 절절하고 급급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라도 여기가 싸니까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을 좀 길게 보고 만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가야 돼요. 관리라는 거를. 이거를 여기까지 싱크로를 맞추고서 얘기를 다시 들어보면은 어차피 이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만약에 이제 기다릴 생각을 하고 좀 짜증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이제 짝을 맞춰가면서 매수 매도를 맞춰가면서 관리를 해나간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의 개념, 뭐 비중 관리의 개념 이런 거랑 다 엮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런 상황을 안 만납니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 매매를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아예 안 만난다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나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요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점으로 들으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맞아요. 네. 이게 오늘 얘기는 다른 종목 다 잘 나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래? 이거 도대체 여기서 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고통스러워 하시고 이제 질문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얘기 들었지만 저는 이제 가장 첫 스텝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고정관념과 매매에서 싸게 사면 좋고 비싸게 팔면 좋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걸 버린 채로 새 그릇에 새 물을 담아야 될 때다. 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질러 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올바로 수습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의 주식도 바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저희 얘기를 만약에 여기까지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두 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매수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고민하면 또 달라요. 그냥 지금 시점에 저기서 매수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또.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이걸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은 이건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한테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엇박자 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믿음 정도는 들으시면은 많이 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자, 오늘 영상은 뭐 하나의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얘기로 이렇게 꾸렸는데요. 이거 보고서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잘할 수 있으면 이미 이런 상황 안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도 안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훈련해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얘기 저희 정말 입에 혀가 아플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단순하게 유튜브 올리면서 잔소리하면서 훈련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전 매매 같이 하는 온라인 투자 클럽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훈련시켜 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코칭하고 피드백 해드리면서 발전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투자 클럽도 관심 가져보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그런 곳 없어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투자 클럽 어떤 곳인지 공지되어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저희 유튜브 영상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